사실은 정치를 제가 한 30년 넘게 한 것 같아요. 1995년에 이곳 광주 고등법원 판사를 하다가 정치에 입문을 하게 돼서 여러분과 쭉 지난 세월을 보내기도 하고 또 도중에 또 더불어민주당을 통해서 저를 이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시점이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정당으로서 대한민국 정치를 일관되게 이끌고 있는 유일 정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유일 정당으로서 이 정당이 과연 현재의 갈등을 제대로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또 제대로 미래를 향해서 어떤 좌표로 이끌고 가자고 하는지 그런 능력과 비전, 전략, 조직이 있는 것인지 그저 정당이 선거 때마다 때로는 정권 심판을 또 때로는 재신임을 요구하기만 하고 표만 받아 먹기만 하고 이후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수선한 거 아닌가. 뭔가 정당이 새로운 자기 성찰 또 자기 좌표 이런 걸 점검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단순히 윤석열 정권 심판 그 심판에 편성해서 압도적 일당이 됐지만 지금의 위기가 너무나 급박하고 한꺼번에 몰려오기 때문에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한다면 어떤 전략과 비전으로 이 위기 갈등을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지 하는 것에서 오늘 잠깐 말씀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복합 위기라고 할 수 있죠. 민생과 민주주의 위기 또 여러 위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도 파탄이 나고 평화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김대중 대통령이 1970년대 이미 예고했던 그 복합 위기를 오늘날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기 때마다 힘을 모아주고 또 각성을 촉구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이 지지를 했다가 민주당 정신 차리라고 회초리를 들어주신 이곳 광주에서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복합 위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정권 심판 이외에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는 그런 비전 전략 조직이 있는가 또한 열광하는 지지자들을 오히려 경계하고 조심하고 신중하자 이런 민주당, 지루한 민주당으로 또 가는 건 되돌아가는 건 아닌가 그런 회의감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추미애는 지금의 위기를 기후위기와 핵위기까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애당 동지로서 당원 주권을 요구하고 계시고 또 국민 주권 시대에 국민 주권이 처참히 무너지는 걸 직접 맞닥뜨리면서 정치의 실패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국민 몫으로 전가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민주당이 압도적 일당이면 국회의원들은 세비 따박따박 받으면서 또 그냥 어쩌다 간혹 비판하는 목소리 내서 박수 받기도 하고 언론의 주목도를 높이기도 하면서 결코 4년간은 안전하게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덧 직업 정치인이 정치 기득권화 되기는 여나 똑같더라 하는 그런 피로감과 실망감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민 주권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의 얘기를 많이 듣고 저의 다짐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의 가장 심각한 위기 중에 우리가 아주 둔감하게 느리게 온다고 무시하고 있는 위기가 바로 기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우리의 시스템과 구조는 단순히 기후위기를 현실인식을 거부하고 회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현재의 정치는 적당히 눈 감으면서 기후위기를
하나의 경제 담론, 여전히 우리는 수출 제조 산업을 육성시키고 계속 수출을 흑자를 봐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일자리와 민생이 해결된다 하는 그런 그 구조적 신봉에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의 경로가 우리에게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로를 일탈하는 순간 민생이 무너진다라고 겁박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신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코로나 위기를 겪고 난 뒤에도 성장이냐 분배냐라고 묻는다면 오히려 더 한번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성장이 현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의 이 환경 파괴에 동조하는 정치 세력, 막가파식 정치 세력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 보시더라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적극 해명하는 어처구니없는 윤석열 정권이라든지 또 이 여당에서 내로라 하는 정치인 입에서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보면서 우리는 이 기후위기, 핵위기에 제대로 대처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미 총체적 위기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이 다분히 탄소를 많이 쓰는 그런 경제 시스템인 거죠. 특히 탄소 시대의 대안으로 이 정권은 핵발전을 다시 가동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탈탄소 시대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도적 산업적 전환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의 탄소 기반 사회에서 우리는 겨우 윤석열 정권에서 이 탄소 종말 시대에 이 어떻게 보면 막차를 탄 느낌. 만약에 현대자동차나 또는 삼성 반도체나 뭐 이런 데만 의존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마지막 후기 산업 시대의 막차를 타고 이걸 다 끝내고 나면 과연 우리의 경제는 지속 가능한가 답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기후위기와 핵위기를 해결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불평등은 사실은 기후위기에서 기후위기가 불평등을 더욱 극심화시키기도 하고 역설적으로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이 불평등, 기후정의를 실현하지 못한다면은 또 기후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연대를 막아낼 수 없다 하는 이중적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정치 세력은 사실은 윤석열 정권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 극단 보수적인 세력들은 오히려 불평등을 방치하고 생존 경쟁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넉넉하지 않다면 그날그날의 일상의 생존 경쟁에 내몰리다 보면은 미래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저절로 정치에 무감각해지는 것이고 다분히 그냥 기득권을 그냥 인정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일부 정치 세력이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후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연대는 더욱 약화될 것이고 위기 대처는 더욱 곤란해진다라는 악순환이 반복이 될 것입니다. 왜 기후위기, 핵위기를 해결하는 절차가 필요한가? 우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합 위기를 우리는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고요. 총체적인 이 파국적 수령이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경제위기, 정치위기 또는 생존위기, 식량위기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 그 파국적 수렴을 너무나 우리는 뻔하게 내다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핵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탈탄소의 대안으로 핵에 의존하고 핵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지만 일찍이 핵은 무기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차 대전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핵무기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핵무기를 가장 먼저 개발한 오펜하이머조차도 꿈속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겁에 질려서 이 핵무기가 지구의 산소 공기를 다 없애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옥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내 손에 피가 묻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예언, 불길한 예언처럼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핵뿐만 아니라 이 탄소가 지구의 공기를 다 소진시키고 드디어 지구는 뜨겁게 그냥 단순히 기후 위기 정도가 아니라 날씨의 패턴이 변화되고 있다. 기온이 변화되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구는 뜨겁게 열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골고루 어느 특정 지역이 특별히 온도가 상승했다가 아니라 지구 전체가 불덩이처럼 점점 데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펜하이머가 예언한 것처럼 지구의 그 공기가 탄소로 또 핵 분열성 물질로 빠르게 파괴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대처하는 정치가 필요한데 그 정치는 사실은 바로 우리의 그 저항을 통해서 촉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 기후 위기와 핵 위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지구 종말 시계는 이제 90초밖에 남지 않았고 기후 위기를 방치한다는 것은 생태 사례와 또 후손 사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빠르게 다음 세대의 환경까지도 단기간에 회복 불능한 단계로 우리가 다 미리 당겨 쓰고 있는 것이고 다음 세대, 후손 세대는 우리에게 어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법과 제도,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바로 다음 세대에게도 그러한 주권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 당대에 무엇을 했는가에 따라서 후손들은 우리를 역사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당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연대를 높여가면서 이 기후 정의를 정치권에 촉구를 하고 세계 시민과 연대를 해내면서 핵의 종말 단계까지 우리가 관리할 수 없다면 핵 치중하는 정책은 조속히 전환되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제가 최근에 이 후쿠시마 핵 폐수를 멈추어라 라는 세계 시민들의 모임에 가서 세계 시민들이 함께 핵 감시 암위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AEA가 핵의 평화적 이용을 얘기하면서 만들어졌지만 이미 후쿠시마 핵 폐수를 방류하는 IAEA의 근거 자료 보고서는 100만 유로의 그 부패 자금이 일본 외무성 간부로부터 폭로가 됐죠. 일본 외무성이 지불하고 그 보고서를 받아냈다 하는 내부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핵은 국제 자본과 국제 권력 사이에 도구가 돼 있고 IAEA의 그 평화적 감시 체계도 작동이 되지 않는 이상 세계 시민들이 핵 감시 암위를 통해서 이것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운동의 시발점도 우리 고에너지 민주주의를 구사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고 또 그 대한민국 국민을 자극을 주고 이끌어가는 주체 세력은 존경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여러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